자, 이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게 북한은 지금 어떤 처지냐. 꼭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자고요. 북한은 태영호 공사가 말했듯이 핵을 내려놓으면 체제가 붕괴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김일성 영생교 사교 체제잖아요. 모든 사교 체제는 외부 세계를 악마화해야 된다고. 핵을 내려놨다는 얘기는 외부 세계랑 짝짝꿍 잘 지낼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 시그널이 돼요. 그러면 바로 사람들이 야, 뭐 어차피 외부 세계랑 잘 지낼 것 같으면 좀 사회도 좀 이제 풀어주고 좀 개혁 개방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반응이 생겨버려요, 이게. 그리고 두 번째는 야, 그렇게 그 뭐 핵 강성대국 간다고 우리가 200만 굶어 죽었는데 그러면 200만 죽이고 나서 이산이 아닌가 비요 하고 기어 내려와? 야, 그럼 저거 김일성 일간에 저거 좀 이상한 놈들 아니야? 저거 황당한 놈들 아니야? 사람 200만 죽인 놈들 아니야? 이 얘기가 왜 안 나오겠냐고요. 결국 스물스물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핵을 내려놓으면 체제의 붕괴가 필연적이 돼버려요. 핵을 못 내려놓는다고 이게. 두 번째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자, 이게 이동식 발사대란 말이에요. 논바닥에 기어 들어가서 쏘고 있잖아요. 보시다시피. 이거 다 어디 거냐? 중국 거예요. 발사대만 그럴 것 같아요? 핵 내려놔서 이제 미국에다 넘기면 핵과 미사일을 미국이 끌고서 오크리치 저기 그 테네시에 있는 오크리치 그 연구소 같은 데로 끌고 간다고요. 그 국립연구소 이런 데들이 다 그 전략 핵 생산하고 이러는 데예요. 그러면 거기서 분석해서 까서 나오면 중국제 기술 혹은 중국제 부품 나오는데 그럼 중국 배신하기 아니에요. 중국 입장에서는 야, 니들이 언제는 우리한테 죽자사자 달라붙어서 기술 주세요. 기술 주시면은 저희가 중국의 세계 전략에 맞춰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해서 줬더니 니들 혼자 살라고 우리 거 다 팔아먹어 미국에? 좀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체제 붕괴, 핵과 미사일을 내려놓으면 결국 체제 붕괴로 가는 거다. 두 번째는 중국 눈치 본다. 중국 눈치 안 볼 수 없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비핵화를 못 한다고요. 비핵화 못 한다는 얘기는 버티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이게 다 고슴도치에 웅크리고 버티고 있는 상태거든요. 북한은. 그러니까 외교 대화는 전부 올스톱이죠. 그리고 미국은 군사 준비를 하고 있고 미국은 경제 제재를 점점 더 옥죄어 오죠. 자,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뭘 하려고 그러냐? 그냥 황당한 평화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와중에도. 착공식하고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 엊그저께 누구 만났더니 아이고 철도 연결 착공식 하는데 그럼 철도 연결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거 착공이랑 다릅니다. 그랬더니 오늘 뉴스 보니까 유엔이 정확히 얘기했더만 이번 허가는 조사에 국한된 것이 국한되었을 뿐이다. 이거는 공사, 즉 공사 진행에 관한 허가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어떤 토목 공사할 때 조사하고 설계 친 다음에 착공식 하지 착공식 한 다음에 조사해요. 이거 개 황당한 평화쇼죠. 이거 공사해 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우리가 기공식, 뭐 착공식 해서 이제 땅 밀고 막 토목하고 건설하는데 그러려면 이미 다 타당성 조사 끝났고 그 다음에 집안 조사 끝났고 뭐 설계도 다 쳤고 그러니까 착공을 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아직 조사도 안 했어. 하나도. 설계도 안 쳤어. 예산 얼마 드는지 제대로 뽑지도 않았어. 자재 리스트, 뭐 업체 선정 이런 거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착공부터 한다는 거야. 착공부터. 사람 태어나기 전에 애가 태어나려고 임신한 상태인데 신생아 저기 준비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얘 애가 죽었을 때 늙어서 죽었을 때 필요한 수위만 들고 있는 거야. 이게. 앞뒤가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니까 유엔에서 이번 허가는 조사에 국한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황당한 평화쇼니까 북한은 지금 묵묵부답이거든요. 공동조사 하자는데. 이거 왜 그러겠어요? 이거 뭐냐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거라고요.
야, 자인아, 너 평화쇼에서 띄워주려고 우리가 미국 신경건드리게 생겼냐? 내가 호구냐? 지금 미국이랑 북한 사이는 살기 등등, 북한 입장에서는 정말 가만히 웅크리고 쫙 고슴도치 같이 가시 뻗치고 가만히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이런 상태라고요. 근데 여기에 옆에서 요번에 누가 그 뭐 저기 잘 나가는 국회의원이 일본 말 했더만 국회에서 나도 그 국회의원 따라서 그 사람이 쓴 일본말 하면 똑같은 말 하면 여기에서 옆구리에서 겐생이 놓고 있는 거죠. 겐세이. 간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방송 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문재인더러 지금 야, 너 지방방송 꺼 임마. 너 평화쇼 띄워주려고 내가 지금 미국과 지금 목숨을 걸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신경 건드릴 일 있냐 이런 거 갖고 너 지방방송 꺼 임마.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북한을 옹호하시고 도와주려고 하시고 정말 북한을 위해서 노심초사 이빨이 다 임플란트가 박히시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는 우리 문재인 집단의 지도자분들께 권합니다. 좀 우리 김정은 위대하신 김정은 위원장님의 그 썩어 문드러져 가는 속을 좀 더 슬기롭고 배려심 깊은 마음으로 상상하시고 헤아리십시오. 지금 김정은 위원장께서는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갑니다. 미국과 생사를 놓고서 이거 맞아서 돌아가실 거냐. 아니면 비핵화 해야 되는데 비핵화 하자니까 체제 붕괴하고 결국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뿐만 아니라 비핵화 해갖고 목록 제출하고 무제한 사찰 허용하면 핵과 미사일 다 미국으로 실어 나가게 생겼는데 그러면 중국 거 드러나서 중국제라는 거 드러나서 비핵화 하겠다고 표방하는 순간 내가 중국에 맞아 죽는데 나 비핵화도 못 하겠고 버티지 이거 잘못 계기다간 골로 갈 것 같고 지금 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인아 내가 호구냐? 너 평화쇼 띄워주려고 내가 미국 신경 건드리게 생겼냐? 이거라고요, 좀 마음이.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거를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서 또 같이 일하시는 임종석 실장님 이하 또 여러 그 국가를 위해서 그게 뭐 평양 국가인지 서울 국가인지는 저도 좀 헷갈립니다만은 국가를 위해서 노심초사 이빨에 빠지도록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좀 상상력을 발휘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상황이 이러니까 이제 각자 도생하죠. 각자 도생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4대 전략은 첫째, 전쟁이나 평화냐 내세워서 북한 끼고 돌고 둘째, 자유민주공화국을 해체하는 거죠. 이거는 요새 법관들 버르장머리 보면 알죠. 이것들은요. 제가 이제 이자들 이것들이라고 부를게요. 동료 법관을 향해서 적폐 법관이라고 죽창질하고 엊그저께까지 모시던 그 대법원장을 향해서 양승태 사법농단이라고 화염병을 던지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이게 자유민주공화국의 해체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탄핵하라고 국회를 향해서 징징거리고 이게 그런 그런 룰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규칙이 안 잡혀져 있다고요. 월권이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장 경제를 해체하죠. 가격 통제하고 마음대로 임금 올리고 그 다음에 카드사 같으면 장사하지 말라고 문 닫아먹게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한미동맹 해체하고요. 이 네 가지 전략으로 이 대한민국 자해, 대한민국 망국, 대한민국 파산 패키지를 짜놓고 운영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상황이 이렇게 이르니까 이게 다 제각각이 된 거예요. 하나는 북한 끼고 도는 게 이제 꽉 막혔잖아요. 꼼짝 마에 막혔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의 승인, 우리의 허락, 어프루벌 없이 한국은 꼼짝 못해. 트럼프가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폼페오는 얼마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 미국이 모르게 함부로 북한에 대해서 제재 완화하고 지금 경제 제재 구멍 뚫어서 우회시키려고 그러고
함부로 군사조치 취하지 마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다고 폼페오가. 그리고 워킹그룹이라는 통로를 뚫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참 그 우리 외교부 관리 하나 불러다 놓고 미국 쪽 비건 이런 사람 딱 해갖고 거기서 얘기된 거 외에는 너희 함부로 날뛰지 마. 그러다면 너희 골로 가는 수 있어. 지금 국무부가 그런 경고 또 하나 했다고요. 어떤 국가가 일방적으로 그 미국과 상의하지 않고 함부로 움직이면 우리도 독자적 행동 취한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북한 끼고 돌기가 이제 딱 막힌 거예요. 손발이. 기껏 해야 얼마나 답답하면 조사도 하기 전에 착공식부터 하겠다고 날뛰냐고요. 제가 뭐 그분들 저게 무슨 비난하는 혹은 비판하는 뜻이 아니라 그 김정은이 서울 답방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길래 제가 세네탈출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못합니다. 또 시진핑 방북 그거 못합니다. 그거 한다는 얘기는 미국에 대한 정면 도발이 되기 때문에 보복이 무시무시합니다. 아무튼 북한 끼고 돌기가 지금 딱 스톱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유민주공화국 해체인데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유민주공화국 해체가 좋다기로서니 법관이란 것들이 법관이란 자들이 저런 식의 죽창질을 하면요. 이 사법도 자존심이 있어요. 나름 우리 법조인들 이 자존심이 있는 전문가 집단이라고요. 이게 안에서부터 뒤집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작전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저런 그 오바질이 왜 나오냐.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해체의 전략 전술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각각 가고 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시장경제 해체요. 이거 지금 민중대회 요번에 12월 1일 날 크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민노총 등이 참여해서. 여기서 그 메인 슬로건이 뭐 주한미군 철수에 뭐 한미동맹 해체에 김정은 방한 이거 메인 슬로건 나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건 서브 슬로건, 단체별 슬로건에서 일부 나올 거예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뭐 임금 문제, 비정규직 뭐 어쩌고 저쩌고 문제 뭐 이런 거 얘기할 거라고요. 지들이 노동귀족이니까 지들이 노동귀족이라는 저기 뭐예요. 그 비난을 피하려고 비정규직 정규화 이걸 주장하죠. 그러니까 요번 민중대회 특징은 뭐냐? 우리 뭐 북한 뭐 평화붕괴 몰라. 우리 저기 무슨 김정은 위원장 그 방남 몰라. 우리 미국에 의해서 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 몰라. 우리는 그냥 무조건 비정규직 같은 민중의 생활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야. 우리는 무조건 시장경제 해체만 얘기할 거야. 그렇게 포커스가 모아질 거라고 이게. 제가 12월 1일 집회 지금 저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한미동맹에 관한 문제, 얼마나 집중적으로 김정은 방남에 관한 문제, 얼마나 집중적으로 경제제재 해제에 관한 문제를 건드리는지 한번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제 예측에 맞는다면, 제 예측이라면 이 사람들 그런 거 별로 안 건드릴 거다. 그냥 각자 자기 그룹에서 자기들이 보는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항목에만 집중할 거다. 그러게 되니까 오죽 답답하면 백두칭송위원회인지 뭐 이런 거 만들어서 김정은 칭찬대회 열고 뭐 한 기껏해야 100명에서 어떨 땐 70명 좀 많으면 한 2, 300명 모여갖고 처량하게 여기에다가 김정일화 본딴 건지 뭔지 아무튼 빨간 무슨 이상한 꽃 그거 이렇게 꽃받침 머리 뒤에다가 두르고서 뭐 애들 지금 유치원 장난하듯이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님, 우리 착하신 위원장님, 우리 슬기로우신 위원장님 서울로 오시옵소서 이러고서 한미동맹 해체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밖에 파워가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2002년 효순미선, 2008년 광우병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화문을 가득 메우고서 완전히 미국 잡아 죽이자 그랬잖아요. 2002년 효순미선 때 싸이가 부른 랩은 그때 싸이가 대마 걸려가지고 막 풀릴라 그럴 때거든요. 싸이 지 살라 그래서 거기에다가 비유 맞추려고 그랬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싸이 씨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싸이 씨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때 왜 그런 노래 불렀는지. 그 랩은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 놈들 다 잡아 죽여. 미군 다 잡아 죽여. 그 아들, 손자, 며느리, 애비, 애미 전부 잡아서 천천히 고문해서 죽여.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싸이가. 그 시청 앞 그런데 그 수만 명 모인 군중 앞에서. 지금 그런 식으로 주한 미군을 압박하고 미 대사관을 압박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그 힘이 안 나오니까 태극기 시민들 때문에도 못 나오는 거고 실제로 걔들 거기서 10,000명 모여봐요. 태극기 10만 명 모이지. 작용 반작용이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뭐 한 70명, 100명, 200명 모여가지고 우리 착하신 김정은 칭찬대회 연설대회 하잖아요. 김정은 칭찬 연설대회. 김정은 칭송하면 국가보안법 걸리니까. 그래서 그런지 김정은 너 잘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완전 코미디 돼버린 거죠. 강골 종북은 다 없어진 겁니다. 저 그래서 이석기가 굉장히 그리워요. 이석기와 같은 강골 종북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각자 도생 모드예요 이제. 집안 망하는 거죠. 자 이런 상태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어떻겠어요. 완전 개발질만 하고 있죠. 강경화가 고노 만나가지고 일본 회장 만나서 일본 갈게요. 만나서 얘기해요. 이러고 이제 방일 그 회담을 신청을 하니까 고노가 뭐라 그랬냐. 오지 마. 제대로 된 답변 준비 없으면 오지 마. 이러고서 그냥 잘라버렸다고. 이 답변을 공개적으로 해버렸어요. 문제는. 공개적으로. 그래서 한국도 외교부가 들고 일어나서 성명을 굉장히 부적절한 비외교적 반응이다 이러고 했는데 부적절하거나 비외교적이거나 여기가 더 했는데 여기가 무슨 짓 했냐.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따라서 화해치유재단이라는 게 만들어졌다고요. 일본 쪽에서 돈을 집어넣어서. 이걸 재단에 해산시켜버렸잖아요. 제가 이 경우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재단이 해산되면요. 그 재산은 국유화돼 버려요. 그러면 그게 쓰고 남은 돈이 뭐 1억이든 5천만 원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일본과 한국 정부에 의해서 합의가 돼서 만들어진 사실상 민간이라고 하지만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재단을 한국의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서 해산시키고 그 남은 돈이 뭐 5천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그거를 국유화한다. 이건 뺨을 치고 침을 뱉은 사건이죠. 일본인들을. 거기다가 대법원은 띠익하니 대법관이란 자들, 대법관이라 불리는 것들, 그 폭도의 두목들 이 자들은 띠익하니 징용 피해자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 이런. 그럼 65년 한일협정은 뭐가 되냐고요. 53년 전에 한일협정은 그런 개똥이에요.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너희 원복하겠다라는 답변 들고 오지 않으려면 오지 마. 그러게 고노가 말한 거예요. 강경화한테. 그리고 지금 미중 전쟁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북한 해방이 진행되고 있는 판에 일본을 동맹으로 끌고 우리의 이익에 맞춰서 일본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국내 정치를 위해서 친일파 드립치면서 반일 노름을 한 거 아니에요. 이 자들이 문재인 집권 세력이 나라 뭐 완전히 뭐 망하는 것보다도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완전 나라가 그냥 개상스러운 나라가 된 거예요. 자, 그래놓고 할 일 없으니까 문재인은 나는 프라하로 튄다. 체코에 가서 무슨 원전파리 장사한다고. 아니 자기가 여기서 원전 닫아 걸자는 사람이 무슨 원전파리래 거기 가서. 나는 프라하로 튄다. 프라하의 깊고 푸른 밤. 프라하에 좋은 오페라 하우스 많이 가시고 프라하에서 그 비교적 가격이 헐한 그 수정으로 깎은 그 술잔 이런 거 많이 사오십시오. 프라하 관광 잘 하십시오. 대한민국 관광 외교
내지는 그 원전 수출 국장으로 제가 오늘 문재인 당신을 임명해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